연준이 스스로 축소라는 말을 언급하는 순간 일단 시장은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된다. 암호화폐를 하시지 말라는 거는 저는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수급만이 가격 결정을 그것만 갖고 한다는 거를 기억하시라. 오늘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의 저자시죠? 한세구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그 유튜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백만개미 네.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당주로 불리셔서 네. 저는 당주가 뭔가 했더니 이제 그래서 뭐 이 주가를 네. 찍어주는 점술가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맞추는 사람 아닌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방송국 앵커 할 때 그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들이 모여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좀 내보자. 그래서 뭐 당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정치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당을 만드는데 그런 당에서 정치도 안 하는데 뭐 총재 이런 직함도 웃기고 그래서 그럼 내가 당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그냥 닉네임이 돼버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의상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전부 네. 블루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빨간 블루가 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 빨간색으로 좀 입어야 되나? 이거 네. 배경도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일단 그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대신 이제 그 매도세가 조금 그 규모가 줄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는 10거래일 만에 이제 소폭 매수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 혹은 그냥 일시적 현상일까?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폭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을 본격적으로 떠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결정짓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결정질 수 있는 주요 팩터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5월 들어서 제 기억으로 10일 또 말씀하신 25일 아주 소폭이지만 매수로 돌아섰던 적이 있고 나머지는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조 이상 팔은 거란 말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만. 근데 이제 그게 공매도랑 맞물려갖고 이거 봐라 이제 공매도 하니까 이렇게 팔자냐. 근데 실제로도 그 파는 금액 중에서 80% 이상이 공매도는 맞아요.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이렇게 얹어놨다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본격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떠날 수도 있다는 쪽의 방점을,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완전히 간다는 게 아니라 줄일 수도 있는 거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6월달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네, 본격적인 어떤 시사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서부터 정확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에 네. 매수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몇 단계를 우리가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그 테이퍼링 얘기가 왜 시작됐냐면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좀 미련을 가지고 붙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뭐 테이퍼링이 갑자기 어떻게 유동성을 축소시키냐. 그게 몇 단계를 거칠 거고 결국은 금리 인상은 내년이나 넘어가야 연준에서 거론을 할 거고, 그러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모든 재료를 땡겨다 쓰는데 그게 호재건 악재건 간에, 근데 이제 호재일 경우는 뭐 요즘에 해당 안 되지만 악재의 경우는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뭐 급한 사람 빨리 반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 금리를 손대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오던 그런 상황이 틀어졌다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멀지 않은 시점에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스케줄상 6월에 FOMC 회의에서 뭔가를 우리한테 시그널을 줄까 안 줄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엄청난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작년처럼 막 강하게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수 뭐 한 3,200, 3,300선에서 계속 지수는 좀 박스권이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지 않겠냐 네, 이런 네. 의견들이 참 많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공매도가 제기해서 이제 그 개인들은 공매도가 우선 싫어요. 왜 그렇죠. 싫으냐면 우선 나는 못 하는데 쟤네는 판다. 그러면 일단 수급이 깨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물과 선물 사이에 그 선물이 이론적으로 현물보다 비싸야 되는데 그렇죠. 여태까지는 선물이 쌌단 말입니다. 공매도 막아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자주 콘텐츠로 바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물의 현재 시장이 정상적으로 진정됐거나 과거처럼 약간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진정됐거나 아니면 선물이 얘가 더 올라갔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이게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급격히 밑으로 빠진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하방은 거예요. 지지를 해준다. 하방 경직이 강해졌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는 얻은 거예요. 하방 경직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식이 올라야지 맨날 그렇죠. 그 타령을 하면 사실은 일반 투자가들은 제가 40몇 년 동안 경험을 보면 떨어지는 것보다 횡보하는 걸 더 못 참아요. 이게 더 사람을 맞아요. 힘들게 만들거든요. 차라리 팍 떨어지면 도망가든지 사든지 무슨 조치를 취할 텐데 지금 이제 계속 이게 흘러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이제 변곡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은 확인시킨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를 좀 확대해 보면 지금 거는 무슨 대선 관련서부터 시작해서 큰 거는 이제 뭐 요새 이제 뭐 보복 소비 관련까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슈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핵심 코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순환매 장세로 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거는 적어도 6월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종지부를 찍어줄 때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증시가 지지부진한 이 상황,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보다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급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외국인들이 정말 떠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는 너무 좋잖아요. 네. V자 반등 이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전 세계의 달러는 미국으로 다 회수가 되잖아요. 신흥국 돈들은 이제 자산 팔고 미국으로 들어가야 네. 되니까. 그러한 현상이 얼마 전에 대만에서 일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라는 게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대만이나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의 속성상 말씀하셨듯이 미국 시장이 좋으면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지 뭐 돈 들고 딴 나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지키는 기준, 글로벌에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머징 마켓 포션이 있고 그 중에 한국 포션이 있고 그런 거죠. 그 포션이 뭐 늘었을 때 어때, 줄었을 때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IMF 때처럼 뭐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상태에 온다든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제일 미니멈 사이즈, 투자의 미니멈 사이즈는 정해져 있다.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시장이 경기 회복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 금리 얘기 나오고 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이 사람들이 소비가 약해져요. 소비가 약해지면 그게 또 돌아가지고 실제로 실물 경기를 회복하는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V자 반등 경기 회복이 미국이 돼? 그 인플레이션이 그거 따라서 막 쫓아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달러 환율을 신경 써야 되죠, 지금. 근데 이제 주로 달러 환율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도 뭐 저 90 이하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에 더블 버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달러가 돌리지 못하고 내려가면 조금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그 주 원인이 이머징이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유로화가 강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6개국 화폐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일본 앵화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저쪽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죠. 지금 같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막 추가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투자 포지션을 줄이는 거를 진즉에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많이 줄이긴 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진즉에 줄인 건데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걱정을 하냐. 오히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을 갑자기 어느 날 확 뽑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 것 같냐 하면 뭔가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6월에 FOMC 회의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1200불씩 자산 매입하는 거 좀 줄일까? 라든지 뭐 이상한 소리가 하나가 터지면 주식시장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벤트를 해야 돼요. 이벤트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 덜컥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이 덜컥하고 빠질 때가 거꾸로 보면 사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려요. 현금은 요즘같이 현금이 좋은 종목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현금을 일정 꼭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작 그런 이벤트가 제가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순간적인 세일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세일한다는데 돈이 없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못 사서 손해나는 시장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실탄을 챙기고 그런 이벤트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백화점 가서 뭐 살려고 그러다가 쟤네 다음 달에 세일한대. 그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을.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이 순서, 네. 그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막상 이 테이퍼링이 연준에서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2013년도 버냉키가 네, 갑자기 네. 테이퍼링에 했을 때 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주가가 팍 급락했다가 네, 네.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현상이 다시 벌어지겠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다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게 재료 소재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어떤 상승의 시작이 되겠냐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좀 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시장도 자꾸 그러면서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과거에 그런 이제 경제적 충격이 오면 이거를 회상시키는데 과거 예를 보니까 돈을 찔끔찔끔 쓰면 효과도 떨어지고 시간만 오래 걸리더라.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짧은 기간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짜 인류사에 보기 힘들게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 가는 거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버냉키 때의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옐런 장관이 그거 잘하는 분이에요. 예. 그런 거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암만 거기서 충격을 줄이면서 긴축을 얘기한다. 긴축의 여러 단계가 있지만 긴축을 얘기한다 그래도 일단 그게
공식적으로 긴축이란 말이 얘기가 되면 발설이 되는 순간에 시장은 아까처럼 이벤트를 한번 해야 돼요. 뭐 그게 이유가 어떻고 충격이 어떻고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뭐 플러스라는 표현을 했다. 거품인데 버블이 아니라 플러스라고. 이거 뭐 영어 공부하게 생겼는데 말장난이에요. 네,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에다가 우리가 시각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충격을 줄이건 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연준이 스스로 축소라는 말을 언급하는 순간 일단 시장은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시장이 그런 이벤트를 하면 뭐 이머징 마켓에 있는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한은도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금통위가 27일인가 네, 했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야 금리 안 만지작거리겠지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근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머징 마켓이 그래야지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그거를 지금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이거 내놓으면 우린 이거. 그래서 뭐 당일날은 못하겠지만 시차를 두고 가능한 짧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대응에 따라서 또 시장은 이벤트에 한번 털썩 주저앉았다가 바로 회복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낼 거예요. 예. 네, 하여튼 그 분명한 거는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그게 좀 중요한 각오를. 거죠. 네. 근데 이 변동성이 앞으로 연준 회의가 중순쯤에 중순쯤에 있죠. 예, 6월 중순쯤에 있어요. 그때까지 시원하게 좀 오르다가 그때 가서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시장도 이게 지지부진한 데다가 왜냐하면 옛날 좀 지면한 얘기로 그 옛날 그 영화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이미 네가 먼저 사봐.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먼저 사지 한번 보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제 그런 자세가 된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요즘 개미들 우리 주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패턴이 되게 현명해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요.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막 매도해 버릴 때는 저가로 쫙 받았다가 다시 매수 전환하는 날은 또 쫙 매도해 버리고. 저도 이제 뭐 그동안 오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놀래고 있는 게 이번에는 개인들이 진짜 달라졌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미 이게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보를 거의 똑같이 알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내가 봐도 6월 중순에 FOMC에서 무슨 얘기 나올 때까지는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이 땡겨 올려? 그러면 그냥 좀 이 실현해서 일부 챙기고 또 빠져? 그러면 조금 좀 많이 빠지면 좀 심하다 싶으면 사고 이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한번 딱 심어놓고 난 몇 년을 가지고 가겠다. 아니 그런 생각으로 하신 분은 매일매일 시장 보실 필요가 없고 어떤 분은 앱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갖고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암만 참아도 3개월 내에 뭐 매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뭐 요즘 같은 이런 들쭉날쭉한 장에서는 일부분 좀 이익 실현도 하시고 또 떨어지면 또 이건 좀 심하다 싶으면 좀 일부 또 사보시고 이런 것도 한쪽에선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하여튼 요즘 분명한 건 이제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든 자신만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렇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즘 뭐 폭락하면 또 하루에 20-30%씩 폭락하고 또 반등도 또 그렇게 하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안전자산으로 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일시적 현상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이 암호화폐는 이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우리가 결정할 때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주식에서는 밸류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기업에. 근데 암호화폐는 그냥 수요 공급만 갖고 가격 결정을 하는 되게 심플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하시지 말라는 거는 저는 얘기 안 하는데 하시려면 하시고 이게 위험하다는 거 아시고 자기 책임만 하시는데 이거는 수급만이 가격 결정을 그것만 갖고 한다는 거를 기억하시라. 그래서 그동안에 암호화폐가 이렇게 된 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것도 있지만 항상 어디든지 그렇지만 뭐가 좀 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 자기가 산 암호화폐를 담보 잡아서 뭐 70 몇 프로 이상 또 돈을 돌려주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요새 그 네. 암호화폐 가지고 그 옵션 선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덜컥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 수요가 깨지는 순간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이제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금에 대해서 그 금이 이미 움직였어요. 네. 이미 움직였는데 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금을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한쪽 그 부문으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몰라도 이거를 짧은 기간에 주식 대타로 뭔가 금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자금이 투기적으로 몰리는 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 금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여기 누가 뭐 좀 된다. 뭐 부자들은 다 금으로 간다. 그러면 또 뭐 너도 나도 해서 막 하면 갑자기 금이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뭐 금은 움직이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금의 움직임을 평가할 때는 내 자산의 일부분을 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거로서의 금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그 투자 대상으로서의 금을 보는 거냐 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어떤 것이 됐든 그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를 이미 어떤 것이든 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는 것인지 투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예,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그 회수되는 그 어떤 시점이 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